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어제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서울시, 방역당국 등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행정조치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따져보면요,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향해서는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이들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불법 수집이다, 위법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역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포함을 해서요. 또 지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도권 내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직권남용, 강요, 예배 방해죄다라고 고발을 하겠다서 심지어 구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또 지난번 교회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다라면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고발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 관련 물품을 집중 압수했고 변호인 입회 없이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 정해진 권한이고 영장까지 나왔던 거 아닌가요? 이거는요. 법이 왜 있느냐 하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기본권 침해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침해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데 공공복리 특히 감염병이라든지 이 재난이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하나 해놓은 거고 네. 그 법에 따라서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권남용도 안 될 뿐더러 예배 방해죄도 안 되고요. 또 자료 수집하는 것도 지금 법에 다 돼 있습니다. 위치를 수집하라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래서 뭔가 그 위치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통화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할 수 네. 있고 권한이. 네.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했던 것은 법원이 법원 영장 때문에 발부했으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식에 비춰봐도 네. 이건 변호사 아니라도 네. 그냥 이게 위반된 소지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그 뭐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이 그때 압수수색 당시에 입회하지 않았습니까? 입회까지 다 했습니다. 또 사실 입회 한다는 게 그게 형사법에서 무조건 지켜야 될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그것도 지켜주려고 입회까지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방해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 그래요. 이 법을 통한 방해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목소리는 크네요. 네, 아무튼 그 또 무슨 얘기했어요? 대부분은 정부 비난이었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사랑제일교회 측에 전가하고 있다라는 게 요지였는데요.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고 있다. 이 방역 당국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이 거짓 조작 발표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을 향해서도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네. 지금 어제가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네. 또 일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강행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이 교회들의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를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네. 일부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약 1000여 곳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제 4곳만 적발이 됐습니다. 3곳에 10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다만 이제 모두 마스크를 쓰고 신도별로 1, 2m의 거리 간격은 유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다른 한 곳은 신도들이 아예 진입을 못하게 막아서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기독교총연합회에서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예배 강행 의사를 밝혔었는데 실제로 전체 교회의 약 15%인 279곳이 행정명령을 위반을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약 3,000개 교회 중 24.1%인 751곳이 현장 예배를 하다가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고요. 네. 인천도 총 4,074개 교회 중 9.2%인 378개 교회가 예배를 강행해서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참 행정명령이고 이게 위반해도 과태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상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손해라든지 확대됐을 때 정부나 방역당국이 구상권 행사하겠다는데 이게 판례상으로 확립된 건 아니거든요. 또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앞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을 또 좀 해야 되고 구상권을 필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보니까 논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다. 이런 걸 대던데 말이 됩니까?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뭐 현장 예배 금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뭔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 조치잖아요. 예방. 감염병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네, 네. 또 왜 화가 역정을 났어. 냈어요? 암만 딴 사람도 잘하면 뭐합니까? 이러면 다 끝나는 건데요. 네. 이거 아이고야 참.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종교의 기능은 이 세상에 걱정을 덜어주는 건데 일부는 걱정을 끼치고 있다. 너무나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히 지금 잘하고 있는 교회까지 같이 욕을 그러니까요. 먹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려가지고요. 이런 네. 교회들이 명령을 듣지 않아서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요즘 언론에 종종 나오고 있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미꾸라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꾸라지요. 그렇죠. 방역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덕꾸라지 말고 방꾸라지. 방역 미꾸라지. 그죠? 방꾸라지. 방꾸라지.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의 문자를 그만하세요, 주고 제발 좀. 네, 1995님은 참담합니다. 3단계로 전환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런지요. 자영업자로서 힘이 빠집니다라고 주셨고요. 7322님도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은 어디에 고소를 할까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당정청이 이제 어제 저녁에 국무총리 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결론이 당장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논의를 모아갈 방침입니다. 야권에서도 지금 이 재난지원금과 추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행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지만 재정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 안에서 아직 교통 정리는 된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의 내부 의견은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쪽이 다수이긴 한데 어디까지 어떻게 지급하냐를 두고는 지금 이견이 계속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제 여기 출연하시는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하위 50% 기준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최고위 후보로 나온 신동근 의원 역시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를 지급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 단계에서는 개인당 모든 국민에게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이 적당할 것, 지역화폐로 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시나리오가 여러 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혹시 추세에 따라서 전 국민 뭐 안정적이면은 이제 일부 뭐 혹은 심각하면 전 국민으로 가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구매에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차 때하고 똑같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주냐, 뭐 하위 계층만 주냐. 1차 때는 70% 얘기하다 결국 다 됐거든요. 네. 결국은 그 비용, 또 행정적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이 부분인데 이건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계속 추가니까 네. 아마도 이제 재정 부담을 좀 고려를 한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재난지원금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어떤 그 성격을 볼 때 이렇게 이제 선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는 1차 때 많이 나왔던 거니까 네. 뭐 다시 이야기는 섞지를 않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 진성준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당정청 회의도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진성준 의원에게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 지금 추석 때 이동 금지 이야기가 지금 묻어서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허윤정 대변인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추석 전에 지급해 효과를 보는 것이 베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추석의 전면적 이동 허용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대거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 공보국에서는 나중에 따로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이 확산이 통제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정도의 의미이지 이를 지금 논의하거나 검토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듣겠습니다. 아무튼 브리핑 실수라고 치고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진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추석 때. 이건 좀 약간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중국 만약에 같은 경우요. 기세가 네. 잡히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변인 혼자 얘기한 거라 할 수도 있지만 고려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한번 이건 사실은 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중국에 이야기인데. 얘가 많이 이동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게 보였거든요. 네. 또 확산될 수도 있고 예. 하필이면 2차 대유행 상황이 좀 직전이기 때문에 음흠. 고려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참 그렇다고 금지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동 금지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금지한다고 금지가 되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서 있는 명절 세기가 어떻게 가능해지겠는가?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과제가 되는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네, 시간도 얼마 안 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그 2주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2주요? 한 달 정도. 죄송합니다. 네.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거는 정말 좀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좀 잡히면 제일 좋은 거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2차 재난지원금 일부 지금 기초단체나 그 광역단체에서는 지금 뭐 지급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온 곳은 대구, 제주, 춘천, 남원, 양산 정도인데요. 이 지자체들은 기본적으로 선별 지급이 아닌 100% 지급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을 풀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차 지원 때는 취약계층 대상 선별 지원이 있는데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오히려 모든 시민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좀 신천지 사태 등으로 타격을 입었던 게 경제 회복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급을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네. 별도로 그렇죠. 지자체에서 지원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렇죠.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1차 때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 네. 이번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은 전 도민뿐만 아니라 지금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까지 모두 포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통합당이 지자체 장인 지자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좀 선별 지급 쪽에 방점을 찍은 것과는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문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어떤 지급의 필요성은 뭐 더 이상 논란거리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추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할 거면 빨리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렇죠. 뒤늦게 하는 거 안 주면 뭐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야가 좀 속도전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회동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를 두고 양 정부의 발표 내용이 좀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두 사람의 회동 이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조기 성사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발표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서 지금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한 이 방한 성과 내용을 옮겨보면요. 양국 정상의 지도로 양국 관계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중국 측은 한국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고위급 교류라는 표현에 이 방한이 포함된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청와대 발표하고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당시 서면 브리핑했던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조기에 성사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또 실제로 공식 회담도 4시간에 오찬협의 1시간 50분까지 분위기도 되게 좋았다고 하고요. 회담이 매우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했고 중국 측에서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해줬다라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요 후에 중국 외교부 내용이 없어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 안 오는데 우리 정부에서 오는 식으로 발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중국에서 그냥 발표할 때 좀 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밑줄 쳐야 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그렇죠. 대로 뭐 그게 이 제일 중요할 것 대목입니까?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전제 조건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한 시기 등의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 실무진이 협의를 해서 추후 정하기로 했다라고 부연을 했는데 네. 지금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중국 정부가 언급을 하면서 띄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코로나19를 염두를 해놓고 지금 약간 립서비스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계속 온다 했었거든요. 연초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연내 방안이라고 하는 연내라고 하는 시점이 특정이 되지 않았던. 네. 그러니까 청와대 발표에서도 그러니까 시점이 특정이 되질 않았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상반기 중 방안.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반기라고는 어떤 특정 시점을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의로 돌아가면서 네. 그다음에 연내 방안이었는데 연내가 또 빠졌다는 거죠. 청와대에서도 바로 이제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는 대로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내 과연 안정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석을 하는 이런 뭐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 건너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코로나 이거를 지금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얘기는 잘 됐는 것 같아요. 안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전제 조건을 달았지 않았을까. 코로나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예. 그 얘기 때문에 중국에서 명확하게 간다라고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정상 간 통화회 때는 시진핑 주석이 금년 중 방한하는데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엎어진다라거나 이렇게 좀 무산되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라는 전제 조건이 누가 건 것인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의 의도가 가지고 있는 건지 사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현 상황에서 외교 상황에서 다른 상대국들에 보여주기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또 그거하고 방안하고도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약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안을 두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제 10월에 어떤 중국에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이미 있고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12월에는 지금 한중일 이 삼국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는 시진핑이 아니라 이제 리커창 이제 중국 총리가 이제 참석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방한 타이밍은 9월밖에 없는데 지금요. 9월 안에 코로나19가 과연 안정세를 보이겠느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연내 방안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말 그대로 일정 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석인 계산하는 거고요. 예. 뭐 이제 근데 토요일에 이제 우리 서훈 안보실장하고 만나고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서훈 실장이 또 표정도 엄청나게 밝던데. 네. 그렇죠? 네, 회동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발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더 발표 안 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연내 방안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좀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인데.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은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